안녕하세요. 한달인의 고아주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선생님 되기 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선생님들이 만약에 이 제목을 보고 클릭을 하셨다면 마음 깊숙한 곳에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말을 잘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조금은 깔려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선생님들, 아이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뭘까요? 저는 이 카테고리에서 어떤 스킬을 알려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 첫 번째 단계는 과연 뭘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목에도 힌트가 있어요. 선생님 되기, 나 되기예요.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뿐이다.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뿐이다. 내가 타인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나부터 변화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우리 반에 어떤 말썽꾸러기가 있어요. 말썽쟁이가 있어서 제가 쟤는 왜 저렇게 왜 저렇게 말썽꾸러기인 거야? 왜 그렇게 개구쟁인 거지? 하면서 그 친구를 계속해서 보는 것보다 나를 먼저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내 관점을 바꿔서 저 친구는 조금은 개구지지만 그 대신에 굉장히 창의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친구들한테 인기도 많고 어떻게 보면 좀 귀여운 것 같아. 이렇게 나를 먼저 바꾸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죠. 네, 오늘은 이게 중점되게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제가 앞으로 한 3가지나 4가지 영상까지는 어떤 책을 베이스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선생님들 이 책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바로 짜자자잔! 네, 마인드셋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 아마 읽어보신 선생님들도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책의 작가는 캐럴 드웩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이분이 너무너무 유명한 어떤 심리학자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많은 스포츠인 또 예술인의 그런 능력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영향을 많이 미치셨고, 또한 그 교육 정책에 이분이 연구하신 이 마인드셋의 내용이 반영이 되었다고 하니까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들이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책을 처음으로 준비를 했어요. 제가 앞서서 이야기해드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책은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사람이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일생이 바뀐다 라는 내용이고요. 딱 2가지 개념만 알고 가시면 되세요. 이 책에서는 성장 마인드셋과 고정 마인드셋, 이 2가지를 딱 얘기하는데요. 마인드셋을 찾아보니까 제가 사고방식이에요. 사고방식 하니까 편하시죠?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고정형 사고방식과 성장형 사고방식으로 이야기할 거예요. 고정형 사고방식은 딱 감 오시죠? 개인의 능력이나 자질, 그리고 타고난 기질, 그리고 또 지능, 이런 거는 성장할 수 있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이미 유전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 친구는. 그래서 불변한다. 딱 그 정도까지만 성장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불변한다.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성장형 사고방식은 어떤 거겠어요? 반대겠죠. 감 오시죠? 그러면은 개인의 능력이나 자질, 기질, 지능 이런 거 타고나기는 하는데 그거는 단지 출발선일 뿐 어떤 개인의 노력이나 또는 환경 설정 그리고 타인의 도움 이런 것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변화가 가능하다고 보는 게 바로 성장형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면 선생님들 누가 성장형 사고방식이 돼야 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변화가 되려면,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아이로 변하려면 개인이 성장형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아이들이 말이에요. 아이들조차도 고정형 사고방식이 굉장히 많다고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을 성장형 사고방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누가 그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야 할까요? 답 나오시죠? 바로 저희들이에요. 우리는 어른이잖아요, 선생님들. 이렇게 성인들은 개인이 하고 싶은 것들을 다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모두 다 우리 자율적이죠. 근데 우리 아이들을 보세요.
우리 아이들은 뭘 하든지 간에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누군가의 보호 아래 있어요. 주양육자인 뭐 부모님, 엄마, 아빠 또는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교사의 역량이 특히 아주 많이 작용을 하는데요. 교사가 또 주양육자가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그대로 아이들한테도 전달이 되어서 그 아이도 그 사고방식을 갖게 된다고 해요. 정말 무섭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와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간단한 딱 이렇게 나온 사례를 한 가지 이해하기 쉬운 사례를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제 고정형 사고방식과 성장형 사고방식을 가진 선생님의 반을 아이들을 비교를 했어요. 고정형 사고방식을 가진 선생님은 학기 초에 그 학업 성취 수준 또는 어떤 테스트를 했으면 그 수준이 아이들 이렇게 차이가 나면 그 차이가 굉장히 깊고 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메꿀 수가 없고 이거는 영구적이다. 이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고 교사인 본인조차도 못하는 애는 내가 아무리 잘 가르쳐도 못해. 그리고 잘하는 애는 내가 뭐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해. 이런 말 많이 들었죠.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고정형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선생님 반의 아이들은 어떻게 됐냐? 나중에 이제 비교를 해봤더니 공부를 잘했던 아이들은 마지막에도 잘했고요. 못했던 애들은 계속 못했어요. 선생님이 생각한 대로 됐죠? 두 번째, 성장형 사고방식을 가진 선생님은 개인의 능력은 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못하는 애들을 불러서 계속 다독이고 그리고 너는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어. 공부도 잘할 수 있어.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이런 식으로 포기를 하지 않았다고 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결과는 뻔하겠죠. 간단한 사례니까요. 공부 잘하는 아이 그리고 공부를 못했던 아이 이 양쪽 다가 다 아주 많이 성장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한 가지 사례로만 쓴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많은 사례에서 이런 거를 이렇게 이제 증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선생님들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감이 오시죠? 우리는 성장형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 성장형 사고방식을 아이들이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해요. 너는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이렇게 도와야 하는데요. 어쨌든 관점을 달리 해야 되겠죠. 제가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저희 반에 굉장히 말도 안 듣고 그리고 뭘 말하면 그게 10초도 안 가는 여자아이였는데 그런 아이가 있었고 그리고 그 아이는 굉장히 제가 엄하게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난 괜찮아 뭔가 이렇게 욕도 안 탄다고 해야 되나?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암시를 주면서 바꿨어요. 아, 얘는 너무 사랑스러운 애다. 얘는 예쁘다. 얘는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내 딸애 같은 느낌이고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면서 바꿨고 그랬더니 그 아이가 변한 거예요. 정말 변했어요. 이건 정말 어려운데요. 제가 계속 저의 관점을 바꾸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마음속으로 그리고 말로 그리고 저희 이제 선생님하고도 계속 아니야 저 친구는 굉장히 우리 사랑스럽다고 생각하자. 우리 되게 사랑해주자.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학기 초와는 너무 다르게 너무너무 애가 바뀐 거예요. 그냥 저는 그때부터 이제 말을 더 안 듣는 애들은 더 사랑을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제 다가가고 이렇게 그렇게 하긴 한데 이게 쉬운 건 아니죠, 선생님들. 저도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제가 그리고 또 많이 부족한지라 다 되지는 않죠. 근데 계속 노력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선생님들이 기본적인 베이스로 이 책을 이 책에 나온 성장 마인드셋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대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더 깊이 가면 그렇게 단순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준비한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어요. 물론 아이들도 올바른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이끌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싶었지만요. 저는 저를 위해서예요. 요즘에는 저는 항상 타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실은. 근데 요즘에는 저는 제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라고
나를 제일 사랑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뭘 하고 싶나 뭐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되더라고요. 선생님들 물론 지금보다 더 나은 선생님으로 성장하는 것도 중요해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게 1차적인 목표예요. 더 좋은 선생님이 되는 게 1차적인 목표고, 두 번째는 이제 선생님들이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면 지금 그거를 유아교육과 접목해서 조금 더 해보려고 하는 것, 이런 시도를 하는 것, 이렇게 성장을 하려고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나이가 이미 많이 들어가지고 나는 머리가 다 굳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너무 옛날 사고방식이에요, 선생님들. 요즘에 뇌에 대해서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뇌의 가소성이라고 들어보셨죠? 뇌는 계속 죽을 때까지도 성장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많이 쓰면 뇌의 그 부분이 굉장히 커지고 활성화가 되고, 안 쓰는 부분은 많이 줄어든다고 하거든요. 저는 지금 30대인데도 제 뇌가 아주 많이 성장할 수 있다고 느끼고, 최근에 제가 아주 많이 좀 성장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느낌이 팍팍 오거든요. 그거는 노력 여하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거겠죠. 여기서 말하고 있잖아요. 환경 설정이,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한번 자신이 원하는 목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냥 교사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나은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함께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큰 꿈이 있다면 더 좋고요. 그래서 우리 함께 성장합시다.